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당권을 쥐었습니다. 차기 대권 권력도 다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기정사실 다시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양강 구도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22%, 그리고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가 19%입니다. 3%포인트 차,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접전 중입니다.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조국,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 이런 순서로 큰 순서 득표율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 뒤에 조국,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거고 네. 그리고 단순한 컨벤션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면서부터 당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전당대회 결과가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민심과 코드를 정확하게 맞추고 국민 눈높이와 동조화되어가는 네.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이건 한 석 달 뒤쯤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뒤에. 그렇습니다. 그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이 앞으로 한 석 달 안에 다 나올 겁니다. 예.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혹시 유죄가 나온다면은 저 수치가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석 달 뒤쯤에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해봐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려봅니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살아있고 그 사법 리스크의 결과가 1차적인 결과가 이제 3개월, 늦어도 3개월 뒤에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22대 19라는 저 숫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앞으로 당 대표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그런 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나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가요? 네, 도토리. 사장님 우리 대선까지 같이 갈 거예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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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던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3년 후에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지층의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게 저라면 제가 나갑니다. 자, 새로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이게 지금부터 한동훈 당대표가 풀어야 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신문들에서 보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놨던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한동훈 당대표 시험대에 오른 한 해 예상 성적 이런 내용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해놨더군요. 1번 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당 혁신 성공 이게 베스트겠죠. 이게 베스트입니다. 2번 윤과의 관계 회복은 실패했지만 당의 혁신은 성공한다. 3번은 윤과의 관계 회복은 성공하는데 당의 혁신에 실패한다. 그리고 4번은 최악의 결과입니다. 회복도 못하고 혁신도 못하는 무능한 당대표로 남을 것이냐. 자, 4가지 안 중에 한동훈 후보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물론 1번을 노리겠지만 가장 좋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노리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 윤과의 관계 회복, 당 혁신 성공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또 저는 저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봅니까? 네. 중앙일보 출신 아니신가요? 예, 근데 저 국장했죠.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요. 그 회복이라는 게 뭐냐. 네. 윤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정의를 해야 돼요. 회복이 과거처럼 용산에서 지시하면 당은 따라가는 상명하복 관계를 갖게 되는 게 회복이냐? 회복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회복이라면 저희 당은 망해요. 아니 지금 이번에 총선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당원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런 관계 맺지 마라라고 지금 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맺어라. 네. 그래서 변화를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 이게 지금 당원과 그 국민들이 요구해요. 근데 저 표명에 따르면 윤한 관계 회복, 네. 그리고 당 개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게 윤한 관계 회복인지에 대해서 그 규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도식은 그 표식은 잘못된 표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윤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분은 지금 그 내년 대선 그 다 3년 뒤에 대선까지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둘이 같이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배에다 구멍을 내? 그러면 배는 같이 침몰해서 같이 죽죠.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관계가 내면적으로 과거에 네가 나하고 이렇게 친했었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 말을 잘 안 들어? 내지는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마음속에 있든 없든 간에 네. 두 분은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는 길을 위해서 가는 거고 다른 한 분은 이 당을 완수시켜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그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정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길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한 관계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